식구들 모여라. 사연 읽어주는 기둥이와 꽈타 강사 대근이 형이 위로해주는 보이는 꽈차 라디오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의 사연 제목은 여자친구가 성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2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가 질염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병명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 몰래 업소를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업소를 다녔다고요?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나름 진지하게 유지하면서도 제게는 감춰둔 이중 생활이 있었죠. 제 자신만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는 스스로 떳떳해서 그런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완전 남자분이 좀 쓰레기이신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성병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도 콘돔을 항상 착용하였기 때문에 딱히 캥기는 것도 없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녀를 위로했지만 내심 들킬까 조마조마합니다. 여자친구가 제게 단도리를 짓고 묻기 전에 미리 빠져나갈 핑계나 변명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지 고민도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고민은 아닌데요. 여자친구가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둘러대며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제가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탓으로 넘기면 좋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무슨 뭐 조언을 해달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사연이 좀 아찔하긴 하네요. 사연자를 위로해주는 보이는 꽈차 라디오인데 아니 뭐 저는 한마디를 한다면 끝까지 잡아떼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밝힐 거 아니면은 무덤까지 숨겨야 된다는 게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숨길 거면 숨길 거면 끝까지 숨겨야 돼요. 네, 그녀를 위해서 숨겨야 됩니다. 앞으로 안 가야 되는 것도 맞긴 하고 자, 근데 항상 관계 시 콘돔을 착용했고 자기는 증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증상이 없으면 옮은 원인이 자기가 아닐 수 있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콘돔을 착용했고 파트너가 진짜 깔끔하고 떳떳하다면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걱정은 하네요. 그래도 걱정은 하네요. 성병은 성전파성 질환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동성 간에도 옮길 수 있고요. 뭐 성접촉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강대 성기, 뭐 이렇게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성병이라고 했으니까 성병은 맞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이게 지금 미지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성병이 반드시 지금의 파트너와의 성접촉에서만 옮을 수 있느냐? 원인균이 성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지만 그게 어떤 그 잘못된 그 위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라는 거는 이게 좀 주장하기 힘들고 더더욱 증명하기도 힘들다. 보통은 남성이 증상이 많고 여성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한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남성이 증상이 없고 여성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성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남성이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근데 증상이 없어요. 그게 약 15%에서 20% 있다고 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의심할 수는 있다. 이게 오늘의 대답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상생균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가드넬라균이랑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균이 있는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질염으로 온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질에는 많은 그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거든요. 그 균총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위장처럼 대장이나 소장에도 많은 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어떤 경우에 한쪽이 이제 유해균이 더 훨씬 폭증하고 유익균이 줄어들었다 하면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증상, 염증을 발현할 수 있는 거죠. 질염이 여성한테 되게 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염도 성병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보통의 일반적인 질염인 경우에 성접촉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성병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균이 나온 게 성병균에 의해서 이게 염증이 일어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성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 그냥 이렇게 균이 나왔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성병이라고 딱 지금 단정 짓고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보통 여성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질염이 잘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겪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산균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영양제 챙겨 먹고 있는데 조금 면역력 떨어지면 사실 그 여성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첫 번째 혼자 몰래 오셔라. 그래서 자기가 혼자 싹 받아봐요. 받아봤더니 깔끔해.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는 같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치료 받아. 그래도 되는 건데 와서 받아봤더니 자기가 증상은 없는데 균이 있어. 그러면 같이 가야줘야죠. 핑퐁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치료했어요. 근데 이쪽은 복용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다시 성접촉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옮기겠죠? 핑퐁 감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동시에 치료를 받고요. 치료받는 기간에는 성접촉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먼저 가서 검사 받고 깨끗하면은 같이 가서 검사 받. 돈은 이중으로 들긴 하겠지만 같이 가서 검사 받고 봐봐 깨끗하잖아 없잖아 같이 치료 받자 이러고 정말 사연자를 생각해주는. 아, 이번 사연은 여자 입장으로서 너무 쓰레기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보통 웨딩 검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남성이 한번 스캐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균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 개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몸에 대략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성기에서 관찰되는 것이 대략 40여 종이라고 해요. 그 검사를 하면 그 중에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네. 첫 번째 솔루션은 일단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셔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검사도 한번 받아봐라. 웨딩 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받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검사를 받아봤는데 감염된 사실만 알지 그게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더 다른 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아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위생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술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입 주변에 뭔가 일형 그런 거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술잔 짠짠하고 맞대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칵테일을 먹고 있었는데 나도 한 입 먹어봐도 돼? 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여기 이거 난 거 보이지? 이거 헤르페스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갑자기 그날 같이 먹었던 부대찌개가 생각나고 며칠 뒤엔가 제 입 주변에 여드름이 하나 나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찔하셨겠는데. 결국엔 여드름이었는데 그런. 아니 그때 그분이 이렇게 물집이 생겨 있는 상태였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전염력이 셉니다. 맞아요. 그때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둘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키스를 자제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성병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내듯이 얘기를 했는데 성병의 종류가 크게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좀 학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박현철 원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 부탁 한번 드려보죠. 박현철 원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가장 통상적으로 이제 한 열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마이코로나 캔디다나 유리아 플라스마나 마이코플라스마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균들이 있어요. 상생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면역 저하가 되면 그 균이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거고, 예를 들면 대장에서 나오는 이콜라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상 세균이거든요. 장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질이라든가 요도로 들어가면 여자한테는 방광염, 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남자한테 가면 또 다른 문제, 요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세균이 정상 세균인데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병의 정의가 성관계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면발이 같은 경우 군인이라든가 단체 숙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요. 손가락, 발가락 생기는 거는 단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성관계, 성병으로도 돼 있어요. 쉽게 말해 음모 부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성관계에서 A가 B한테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지면 사면발이도 성병이라고 할 수 있죠.